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급락했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5% 넘게, 테슬라도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정당들이 기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국방비 증가를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부채 브레이크가 해제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정책의 보수적인 독일의 적극적인 지출 확대로 증시에서는 방산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GTC 2025에 참가해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제품과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소개합니다. 양사는 HBM과 관련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컨퍼런스 기간 중 양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회동할지에 대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자, 국내 증시 월요일 또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세의 흐름을 보일 때 여러분들 수익 보셨나요?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아직 이렇게 좋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팍스통신망에서 증시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국내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장만 놓고 본다면 참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안에서 내 계좌를 열어봤을 때 같이 빨갛게 물들지 않았다면 나는 왜 소외감을 느낄까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내 전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오늘 대표님과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전략들, 파해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또 갑자기 주말이 지나면서 날씨가 엄청 추워졌잖아요.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서 증시는 조금 빨갛게 물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그래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었어요. 추웠나요, 오늘? 추위도 못 느끼실 정도였나요? 저는 우리 팍스통신망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굉장히 더웠습니다. 덥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증시, 특히 우리 보유 종목들이 잘 갔을 때에는 마음만큼은 또 계좌만큼은 후끈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오늘 또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추위까지 못 느낄 정도로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은 대표님의 공략주로 기분도 좋고 아주 따끈따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나도 한번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내일 장부터는 장중에 대표님의 실시간 시황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 안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보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시장이 빨갛게 물든 채로 마무리가 됐죠. 코스피 지수는 1.73% 상승하면서 2610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26% 상승한 743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이번 주에 열리는 GTS 2025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5% 넘게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크게 상승세를 그려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FOMC 일정까지 대기되어 있는 상태죠. 파월 의장의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발언에 맞춰서 시장이 또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계감은 가지면서 이번 한 주를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대표님 일단 오늘은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쪽으로 조금 방향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좋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시황적인 부분을 더 설명할 게 없을 이미 정도로 다 얘기를 해버렸나요? 그렇죠. 그게 답니다. 그게 단데 다만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요일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요일 또 미증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을 좀 고려하신 대응을 하신다면은 오늘 그리고 주 초반 이런 반도체 강세 흐름을 이용해서 충분히 유리한 구간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경기 부양가 지표들이 굉장히 또 개선이 되고 기대감을 조성하면서 전반적으로 호재가 많이 쌓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 변동성이 여전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대응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신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GTC에 관련된 일정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어떤 발언을 할까 여기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훈풍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남아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의 안도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수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방향을 조금 더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5가지 종목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였고요. 2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위 한화시스템, 4위 한국항공우주, 5위는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이 5가지 종목을 보면 진짜 그냥 오늘의 시장을 다 대변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5% 넘게 올랐죠. 당당하게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방산이었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사실 삼성전자 종목 말고는 기존의 강세 종목들이 눌림목에서 강한 상승을 또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외국인의 순매수 강한 종목들이 무조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등락을 반복한다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꼽아서 에릭픽으로 또 전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두시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폈을 때에도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재료이고 오늘 또 제가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는 종목 한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안에서 외국인의 향방이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수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순매수탑 5 종목 가운데 에릭픽 저희가 항상 꼽아보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꼽았었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대표님의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세를 보여준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의 에릭픽 당연히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5가지 종목 중에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에릭픽은 어떤 걸까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또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도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삼성중공업은 제가 몇 번을 공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렇죠. 정도로 뭐 앵커님 고기를 어떤 사람이 잘 먹을까요? 고기를요?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겠죠? 그렇죠. 그 많이 먹어본 사람이 바로 저이고 함께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유리한 구간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전에 공약했던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지난 2월 24일 생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공약했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공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2월 24일 생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매수가 대비 고점까지 11%대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눌리지 않은 구간이었지만 매수 사인 나가고 나서 바로 당일 급등을 보여줬죠.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고 그 다음 거래일 시초가 굉장히 갭 상승을 하면서 고점까지 달성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1차 목표가까지 디테일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단기간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갔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드리고 있다는 점 또 고려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5분봉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당일 굉장히 또 강한 흐름 연출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분명히 상승을 할 때는 수급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종목들 특히 삼성중공업과 같이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은 시황적인 흐름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죠. 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시도에 일부 눌림목을 연출했지만 다시 한번 목표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단기간에 공략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용한 전략들 가져갔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어렵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충분히 쉽게 그리고 유리한 구간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삼성중공업 전략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 중에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꼽을 수 있는 에릭픽도 삼성중공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2월 24일 방송에서 에릭픽으로 꼽으셨던 바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어떤 위치에서 공략을 해봐야지만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도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슈팅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고점 기준으로는 10% 넘게 오르는 걸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이런 자세한 전략들은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만나보는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만나볼 수 있는 삼성중공업의 새로운 전략 이 안에서 모두 다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말미에는 밀착 종목까지도 2개나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2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전략을 받아가고 싶으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못 다 풀어낸 얘기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다 풀어주신다고 하거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미리 들어오셔서 다음 장부터 여러분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꼭 힌트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삼성중공업 만나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략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왜 유리하다고 다시 한번 보고 있으신 걸까요? 네, 이 종목 굉장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고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강한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꼬리를 다는 음봉을 연출했지만은 다시 한번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 시도를 해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이 이전 고점을 뚫고 돌파를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부분을 이용한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점 그리고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저항대에서의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높은 구간이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는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이후에 10시 40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삼성중공업과 이어지는 밀착 종목 두 가지까지 디테일한 전략 준비해 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그 안에서의 또 에릭픽 삼성중공업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본다면 윗꼬리가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 상승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 내가 제대로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본 에릭픽, 삼성중공업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보는 밀착 종목 두 가지에 대한 전략들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많은 내용을 다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안에서 더 자세한 얘기들 길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밀착 종목이 공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그 종목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힘있게 올라갔나 또 궁금하시겠죠. 수익률 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표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또 공개를 해주셨던 동성화인텍 3월 10일에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현재 보유 중이지만 16% 넘게 올라갔습니다. 보유 기간이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종목 밑에 있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날에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역시나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23%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대표님의 전략으로 공략주와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도 그 안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들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빨간불을 켠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좌의 색깔이겠죠. 내 계좌는 파란불을 킨다면 시장이 빨갛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장과 함께 기분 좋음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대표님의 전략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밀착 종목들 두 가지 만나볼 예정인데 자세한 가격 전략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지금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밀착 종목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었길래 이런 수익률이 가능했는지 대표님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도 변동성이 계속 있었던 시장인데 어떻게 공략주들이 바로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네, 뭐 또 바로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종목을 말씀하실 때 에릭 대표의 종목은 조금 걸리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간다 이런 평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지금 또 바로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변한 게 없고 같은 관점에서 같은 종목 혹은 종목들을 같은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장 흐름과 저의 전략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 분위기 그리고 흐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준비한 밀착 종목도 그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겠죠. 해서 개인적으로 또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또 밀착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이 빠르게 강한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먼저 필옵틱스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들 눌린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음 이슈가 나올 때 접근을 하면 늦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슈가 없는데 굳이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오면서 이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빠르게 상승을 했죠. 3월 10일 생방송에서
공약을 하고 다음 날 진입을 했습니다. 자, 당일 급등이 나왔고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고 단기적으로 개파락했지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필옵틱스, 특히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시초가에 진입을 한 부분이 굉장히 가격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던 부분이고, 시장이 살아난과 동시에 다시 한번 유리기판이 주목을 받았고 빠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47,000원까지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유리기판 그리고 반도체에 지금 계속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선침에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들을 쫓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무리를 하고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래쪽에서 진입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유리한 구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 사실 개인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서 이 필옵틱스와 같은 상승률 이번 주에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대표님의 직전 방송이었죠. 일주일 전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게 바로 필옵틱스였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씩 시동을 거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단연 시장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는 건 유리기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종목을 콕 집어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매수세가 몰리면서 고점 기준으로는 23%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유리기판과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GTC 안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또 유리기판 관련된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죠. 현재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도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여태까지의 이런 상승분은 내가 놓쳤지만 추가적인 상승분이라도 수익으로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추가 대응 전략들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 참여를 희망한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와 관련해서도 대표님 놓치지 않으셨고요. 이와 관련한 관련주 우리가 동성 화인텍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나 일주일 전 방송에서 같이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동성 하이텍 사실 우리가 진입을 하고 나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또 기사화되고 자료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동성 하이텍이 유망한 것을 시장에서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네. 것이죠. 다만 종목들 그리고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재료를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점 부분에서 사실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아래쪽에서 22,750원 아래에 접근을 하시라 장중에 전략을 드리고 굉장히 장중에 기회가 많이 있었죠. 제가 9시 15분쯤 또 가이드를 제공했는데 시장 장중 내내 오전장 중 내내 여유가 있는 가격대로 매수가를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게 보신 분들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후에 보시다시피 다음 거래일 갭 상승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구간을 훌쩍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여줬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황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업황 그리고 시장 흐름을 체크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섹터가 구별됐을 때 종목을 선별하셔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장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섹터를 잘 골랐더라도 내 종목은 안 가는 이런 어려운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 어렵다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목 선별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 종목 장세가 강한 시장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안에서 내가 섹터를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남들은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나는 같은 섹터의 종목인데 왜 가지 않을까라고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죠. 여태까지 이런 작업들을 거쳐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대표님의 전략을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 화인텍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LNG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다였을까요? 아니겠죠. 어느 종목들, 특정 종목들만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데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진입을 한 다음에는 갭을 띄워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대표님의 전략을 받아보신 분들은 수익권에 안착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만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의 이런 상승분들을 다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오늘도 밀착 종목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의 밀착 종목들로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수익 리뷰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식광장에 출연하시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두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욕심들이 많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욕심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내일장 머사지라는 컨텐츠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컨텐츠 역시 종목을 드리고 자세한 또 가이드들 그리고 이슈들 시장 흐름을 체크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종목들 또 특히 좋은 결과를 많이 내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설명을 드리자면은 2월 20일 설명을 드렸던 태성 그리고 2월 21일 또 소개를 드렸던 카페24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드린 밀착 종목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또 혜택을 계속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3일이죠. 3월 13일 지난주에 또 하나 시스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또 굉장히 급등을 보여줬죠. 매수가 대비 최고 상승률 14%대 이상 또 실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연출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굶주려 있는 종목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 해결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공략주로 수익을 챙길 때 먹어도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방송에 주목하셔서 밀착 종목 두 가지로 일주일 동안 따뜻하실 수 있지만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혜택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도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까지 팍스통신망 전용 혜택으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잠시 후에 만나보는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도 받아가 보시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제공되는 혜택들까지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든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만나보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이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을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짧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도 생기시겠죠. 이런 궁금한 점들도 이 안에서 다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힘있게 올라갔다라는 거 저희가 앞서서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직전 방송이었던 일주일 전 방송에서 밀착 종목 2가지를 공개해 주셨는데 2가지 종목이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동성 화인텍 그리고 필옵틱스 2가지 종목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모두 다 지금도 보유 중이지만 16% 넘게 23%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일주일 사이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챙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는 한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더더욱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 2가지 힘차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부터 이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는 국방과 관련된, 국방비와 관련된 얘기가 단연 이슈였습니다. 독일의 정당들이 기본법 개정에 합의를 하면서요. 이제는 국방비 증가를 제한하던 부채 브레이크가 폐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독일이 재정 정책에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국방비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영상이 나오나요? 신기하신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방산 관련해서 재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유망하게 갈 수 있는 혹은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 중에 가장 유망한 것이 이 방산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하나시스템 공약을 했죠. 자, 그런 측면에서 고점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종목보다 다시 한번 저가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을 생각하다 보면 여태까지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직도 올라갈 게 남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는 가는 놈이 더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밑에 있는 종목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반등장을 넘어서 상승장 혹은 지금의 지수에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함께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고점 부근에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대표적인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대장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한 종목들이 일부 고점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유망한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가지 못하겠지만 오늘 준비한 밀착 종목처럼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같이 주가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슈와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너무 올라버린 종목들은 조금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는 눈을 돌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늘은 뭐 독일 국방비 관련해서 이슈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추후 다시 한번 새로운 혹은 더욱더 강력한 재료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산 관련해서 뭐 일부 노이즈가 있지만 어쨌든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 끊임없는 수출 그리고 계약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공시가 나와주고 있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실적의 성장으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올라버린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이제는 저가권에 있는 종목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선을 우리가 한번 전략으로 세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만나봐야겠죠. 대표님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이제는 빛을 발할 때가 된 걸까요?
네, 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반적인 시장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함께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극심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선별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증시는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주춤하는 혹은 반대로 가는 양상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하셔서 종목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 종목의 명확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밀착 종목, 강력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소개를 드리면서, 자, 무기용 전자 자동 제어기기 그리고 무인 항공기 지상 통제 시스템 같은 부분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LIG 넥슨과 같이 국내 대장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방산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테마성 재료가 짙으면서 종목들이 박스권에서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형태를 많이 띄었는데, 자, 이 종목 이제 테마성 재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봉상 봤을 때 4,370원 3월 6일에 고점을 찍은 위에 보시다시피 눌림목을 연출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4,370원이 그간 보여줬던 저항대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 봤을 때에도 강력한 거래량 이후에 빠져나간 흔적이 없죠. 그리고 최근 방산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업황 그리고 테마성 재료도 그렇고 이 종목의 재료도 충분히 섞여서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봉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머물러 있는 구간이 23년도 이후에 24년도 보시다시피 절대로 안착을 할 수 없었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이후에 안착을 해 있죠.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안착을 했을 때에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잘 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이 아랫단에서의 그간 주가 흐름을 이제 졸업하고 그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단기적인 윗꼬리 부분에서 밀릴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모두 고려해서 어떠한 흐름이 나와도 우리가 유리한 구간만 챙겨갈 수 있는 전략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전략 이 방송에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렸던 10시 40분에 라이브 참여하시면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 몇 분 남지 않았죠.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미리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노려봄직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적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봤죠. LIG 넥스원과도 이미 납품 계약을 체결했던 바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기업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한번 차트로 살펴봤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저항선에 다시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약간의 궁금점이 생기기는 해요. 단기적으로 그냥 전고점까지, 일봉상에서의 전고점까지를 노리는 건지, 아니면 월봉으로 봤을 때 주가의 레벨업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라는 부분은 고려를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구간에서 고점 윗꼬리 고점까지 공략을 한다 해도 두 자릿수 가까이 승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이 나와도 우리는 유리한 또 구간을 챙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접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까지만 노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겠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향후 전략들 모두 다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의 굳게
크게 다칠 예정입니다. 이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남아있죠.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GTC 2025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또 HBM과 관련된 강연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 결국에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좀 회동을 하는지 아닌지 여기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초입 구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섹터 반도체에 관련해서도 역시나 종목 선별 굉장히 유념하셔서 하셔야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묘하게 겹쳤어요. GTC 일정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겹쳐버렸는데 어디에 그럼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게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러한 일정과 또 실적 일정을 또 명분으로 네.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결국에는 반도체는 지금의 자리에서부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올라가서 이제 차익 실현을 또 동반한 건강한 또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전에 미리 들어가지 못하고 이번 주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종목 선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이러한 행사들이 있을 때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젠슨왕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CEO의 입에서 나오는 또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장중에도 굉장히 수급 흐름이 옮겨 다니는 양상을 띠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젠슨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조금은 예측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을 챙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예상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블랙웰이 발열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GTC 행사에서 이 젠슨왕의 입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발열 해결에 대한 방안들 혹은 재료가 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발열 관련된 특히 삼성 공조 최근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죠. 네.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더 지금 시황에서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비단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런 발열 관련해서 또 액침 냉각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재료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전반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단연 유리기판 쪽만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유리기판이 아니고 액침 냉각 쪽이다 설명을 그렇죠. 드렸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또 관련된 섹터,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은 분명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뭐 YC라든지 이미 반응을 했던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는 놈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쫓아 들어갔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반도체 또 일정 명분들이 실렸을 때 나만 수익을 못 보는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소외감을 느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추가적인 시황에 유리한 종목으로서 이 종목을 준비해 왔다는 점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안에서 대표님께서는 액침 냉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열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풀어내야 할 숙제 같은 상황인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GTC 2025에서 이와 관련된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있을지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라는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은 이겨내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겠죠.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같이 한번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볼까요? 네, 뭐 명확한 재료다 할 수 있는 이런 또 협력사가 되겠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라는 부분이 이 종목의 재료가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장비 부분, 특히 조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재료로서 또 주가에 실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흐름까지 살펴보시자면은, 자,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접근을 하는 종목이다 살펴보시면 되겠고, 2월 25일 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 규모가 그렇게 커져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밀린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지금 접근해 보려는 이유는 가격 메리트이기 때문이겠죠. 자, 24년도, 3년도부터 봤을 때 현재 구간을 이탈한 부분이 이번 12월 초반밖에 없습니다. 이번 12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상계엄이 있었죠. 그렇죠.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은 종목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빠졌구나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또 형성하고 있는 주가 구간이 굉장히 저가로서 잘 다져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많이 말씀드리는 이 손익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목요일 마이크론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목 더 빠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테마 재료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그리고 지금 밀착 종목으로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사업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한 업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력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기도 합니다. 반도체 이런 굵직굵직한 주요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사업성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손익비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도 저점 구간에 굉장히 내려와 있다라는 걸 주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시장 따라서 밀려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구간이 없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신 것 같고요. 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대표님께서 보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추가 상승분 여러분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확인을 하셔야겠죠.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오늘 방송에서 만나본 밀착 종목 두 가지 있었죠.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주가의 흐름도 살펴드리고 사업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렸지만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밀착 종목 두 가지 만나봤는데요. 오늘이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를 맞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이것만큼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딱히 없습니다. 왜 없으실까요? 뭐 하던 대로 하면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특별히 무언가에 뭐 또 명분을 두시고 뭐 고려하시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어쨌든 국내 증시가 반도체 기반의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점과 우리 국내 증시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와 정치적인 일정들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 관련해서 경제의 불안 요소들이 어쨌든 한 번은 조정 장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뭐 지금과 같이 좋은 결과들 챙겨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또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 뭐 갈 필요
자리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혜택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혼자서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일일이 뭐 다 챙길 수는 없고 어려우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에릭 대표님께서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월요일에만 주식광장에 출연을 하십니다. 대표님의 전략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라이브 방송 따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주식광장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